어, 오늘은 이제 조금 수영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영을 할 때 우리가 코어를 잡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유형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수영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수영 좀 하는 일반인입니다. 그런 주제에 뭐 네가 알면 얼마나 잘 아냐 이래서 내가 할 말은, 말을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 그러니까 단정적인 말은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유선형 자세, 유선형이라고 하면 유자는 흐를 유자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유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서 우리가 한번 팔을 당겼어요. 자유형으로 예를 듭시다. 자, 팔을 한번 당겼어요. 팔을 당기면 앞으로 쭉 나가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유지를 해야 가장 많이 잘 나가는가? 지금 우리가 발생시킨 힘으로 킥이랑 팔을 동시에 한번 당겨서 파이어링해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가장 앞으로 잘 나가는가?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해서 많이 주는가,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힘에서 이걸로 어떻게 앞으로 많이 끌고 나갈까,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할까가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이 유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유형을 했을 때 다리의 근력을 증가시키고 그쪽에 있는 킥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장시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에서 돌아다니려고 하면 이 유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선형,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발생한 힘을 어떻게 최소의 저항값으로 소모시키면서 앞으로 뽑아내는가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코어를 잡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팔다리에서 발생시키는 힘들은 기본적으로 코어랑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한 팔의 근력이 아니죠. 우리가 딴 데 가만히 팔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몸을 비틀면서 그 몸에서 저항을 얻어서 팔에 힘을 전달하고, 그 팔의 힘이 물을 저항하고, 그 저항되는 물의 저항력이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 근육은 물론 스트로크를 할 때 팔다리에서 전해주는 힘에도 연관이 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코어가, 몸이 아랫배로 생각보다 많이 처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 수영을 그래도 좀 오래 수영물 꽤나 수영장물 꽤나 먹었다 하시는 분들한테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자, 몸을 스트레칭하고 우리가 이제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팔을 맥시멈으로 앞으로 뻗어라, 팔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앞으로 뻗어라, 하여튼 몸을 최대한 길게 해라,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팔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관절이 최대로 신전되어 있으면 어깨, 팔꿈치에서 에너지를, 그 신전된 팔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팔이 완전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 보일 정도로까지 길게 뻗으면 안 돼요. 팔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인들의 수영에서 팔의 위치가 정확하게 수면이랑 평행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아래로 떨어져도 돼요. 약간 아래로 떨어지면 이 위치에서의 저항값보다 이 위치의 저항값이 앞에서 보면 약간 더 내려가 있으니까 저항 면적이 약간 더 넓기는 하겠죠. 약간 더 넓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저항은 생각보다 0.1초를 다투는 선수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킹반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의 위치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다시 어깨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소모하고 팔의 에너지를 최대한 소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코딱지만큼의 이득을 위해서 그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견갑골을 뽑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몸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는 거지. 빼서 앞으로 밀 수가 있어요. 하면 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갑골을 앞으로 쭉 뻗어주는 그런 느낌은 중요하지만 팔꿈치가 맥시멈으로 펴져 있을 이유는 없죠. 그 다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약간 앞으로 숙여도 됩니다. 약간. 그 다음에 팔의 위치가 너무 이렇게 하늘을 치솟도록 이렇게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아래로 떨어져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TI 수영에서는 오히려 팔의 위치를 약간 아래로 떨어뜨리기를 권장해요. 중장기적으로 오래 수영하기 위해서. 그래야 무게 중심이 팔에 약간 앞쪽으로 실려서 팔이 몸 자체를 앞으로 당기듯이 겨누는, 이거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당겨 나가는 느낌. 여기 약간 몸 앞으로 숙이면 팔꿈치는 약간 손목을 약간 아래로 숙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숙이면서 쭉 앞으로 가는 거죠. 무게의 중심을 되도록이면 앞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코어를 잡는 거는 몸이 유선형을 유지를 할 때 배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요. 몸을 최대로 신전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을 최대한 신전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뱃살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 몸을 이렇게 내미는 거지. 이렇게 뱃살을 앞으로, 배를 아래로 쭉 내미는 거지. 배를 내미는 느낌인 거죠. 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뱃살이 아래로 처져서 면적이 넓은 뱃살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저항을 먹습니다. 배가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심하겠죠. 살 빼세요. 지방이 많은 물에 잘 뜬다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말고, 뱃살이 많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은 뱃살을 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초장기 막 1500m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지방을 좀 늘리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냥 그런 선수가 어쩌다 있다는 거지 그게 주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서 복근을 씁니다. 우리가 뱃살이 아래로 쭉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배를 조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최대로 신전시킨다 라는 마인드보다는 배가 앞으로 처지거나 늘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배를 약간 아래로 복근에 힘을 주고 배 근육을 주고 뱃살을 잡아준다. 코어를 잡아준다. 코어 지우고 뱃살을 잡아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배에 힘 주는 거죠. 좀 날씬해 보이고 싶어. 이쁜 이성이 있어.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성이 있어요. 왠지 좀 잘 보고 싶다. 배에 힘을 조금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배에 힘을, 그거 장시간 유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이기는 한데 필요는 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허리 쪽에도 힘이 부득불 들어가죠. 왜냐하면 평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수중에서 주니까 허리에 힘을 줘야 배에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몸에 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영 오래 했는데 팔만 더럽다 아픈 상황,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고요. 몸에 있는 근육도 같이 쓰는 걸 바랍니다. 자, 저는 테니스를 좀 쳤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 무게를 실어서 쳐라, 체중을 실어서 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참 어려웠어요. 이래 체중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공을 탕 치면은 공이 팡 하고 빨래출 찌듯이 슉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kg인 사람이 팔을 이렇게 휘둘러서 공을 치나, 0kg의 물체가 이렇게 팔을 휘둘러서 치나,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중이 제로인 기계가 여기 롱암을 가지고 이렇게 퐁 하고 치나, 큰 차이가 없겠죠. 오히려 기계가 치면 더 많은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를 들면 30kg 짜리 기계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 그럴 수 있겠죠. 저기 테니스에서 체중을 실어서 치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공이, 상대방이 친 공이 이렇게 날아와요. 날아올 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 가진 양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여기에 뭔가가 빵 하고 부딪혀요. 빵 하고 부딪히면 얘가 튕길 거 아니에요. 튕기는데 부딪히는 물체가 흡수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물체가, 예를 들어 꽝 부딪혔는데 얘가 뒤로 밀려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안 튕기겠죠. 근데 얘는 전혀 안 움직였어. 얘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많이 튕기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운동량, 그러니까 이 물체가 맞고 얘가 흘리는 힘이랑 같이 나가는, 반대 반탄으로 튕겨 나가는 힘의 합이 이쪽에 들어오는 힘, 운동량이랑 동일하다고,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뭐 편의상 그렇게 칩시다.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뒤로 빠지는 힘의 양이 얼마인가,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이 이렇게 방패를 딱 들고 저쪽에서 공을 빵 던졌어. 빵 던졌는데 100kg인 사람이 방패를 딱 들고 이렇게 해서 광에 탕 튕기면 공이 많이 튕길 텐데, 예를 들어 30kg인 사람이 요래 방패를 들고 요래 땅 하면 30kg인 사람이 뒤로 움찔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뒤로 움찔하면 그만큼, 뒤로 움찔하는 만큼 반대쪽으로 나가는 힘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체중을 싣는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체중을 저항값으로 잡아서 반탄력을 최대로 높인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공에다가 체중을 싣는다는 말은 여기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싣는다는 표현이 표현상으로 이게 뭔 소리인지, 사람들이 공을 칠 때 뭐 몸에 체중이 이쪽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흉하고 몸에 최소 반탄으로 날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체중을 싣는다는 표현이 체감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엔 대단히 힘들죠. 최소한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체중이 큰 사람들이 들어오는 힘에 대해서 잘 저항을 해서 이 힘을 많이 튕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팔 힘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팔을 움직여서 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을 임팩트 할 때 반탄력 플러스 내가 여기서 가속도로 해서 이동하는 힘, F는 ma니까 질량에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맞을 때 최대한으로 이동하는 힘, 요게 되겠죠. 요게 팔에서만 스윙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팔은 고정되어 있고 동체에서만 스윙이 일어나는 거, 동체에서 이렇게 스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팔에서, 동체는 가만히 있고 팔만 이렇게 스윙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동체랑 팔을 같이 쓰면 동체는 회전하면서 팔도 같이 때리는가,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때는 팔의 체중이 관여하죠. 요때는 신체의 체중이 아니라 팔의 체중과 라켓의 무게가 반응합니다. 체중을 실으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이라고 하면 몸의 체중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요때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팔, 그 다음에 라켓, 팔 중에서도 공을 치는 가까운 쪽에 있는 주먹이랑 손목 이쪽 부분에 있는 체중이 좀 더 많이 실리겠죠. 웨이트가 이쪽에 많이 실리니까. 그래서 천에는 그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동체 회전을 넣으면 동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동체가 회전할 때 여기 동체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각속도라 그러죠. 이 각속도, 여기에 체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몸의 체중은 내가 100kg 이래 도나 1000kg 이래 도나 1kg 이렇게 도나 반탄력을 제외하고 이쪽에 끝에 실리는 체중은 여기 있는 체중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속도에다가 내가 지금 라켓을 잡고 있는 공에 가까운 쪽에서의 실리는 많은 무게들, 그러니까 저항할 때 이쪽에서 F는 MA, 이쪽
스팟에 만든 그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테니스를 칠 때 체중을 실어서 쳐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사실은 어폐가 있다기보다 정확한 표현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뭐가 됐거나 동체를 움직여야죠. 동체를 회전시켜야죠. 그리고 동체랑 팔을 최대한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실은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몸이 돌아가면서 팔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고정을 시키면 안 되죠. 고정시키면 몸이 돌아가는 속도에서 끝이죠. 고정이 아니라 신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몸을 회전시키는 속도에다가 팔이 더해지는 거죠. 팔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슉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테니스에서 체중을 실으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에 비슷하게 수영을 할 때도 코어를 잡아준다는 거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영에서 코어를 잡아주는 거랑 테니스에서 체중을 싣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영에서 코어를 잡는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몸의 저항값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스트로크를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어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몸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 때 그냥 슉 이렇게 동체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당기는 경우, 여기서 순수하게 팔 힘밖에 못 쓰죠. 근데 당기면서 몸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게 아까 테니스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공을 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몸이 회전하면서 팔이 같이 회전하니까 이쪽 팔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을 끌어들일 때 쓰는 대부분의 저항값은 여기서 나오죠. 이 팔에서 나오죠. 다리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면적이 크거나 여기에 체중이 팔이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이거나, 예를 들어 그건 물론 깔아앉겠지만 그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몸이 이렇게 몸이 회전하면서 팔이 같이 회전하면 쭉 당길 때 이쪽에 있는 순간 속도량이 증가하고 저항을 몸이 버텨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저항. 이렇게 씩 당겼어. 이렇게 당겼는데 이쪽에서 저항을 해줘야, 여기 몸이 안 움직이 최대한 저항을 해줘야 이 힘이 여기로 전달되는데, 당겼는데 물은 가만히 있고 물이 저항을 하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씩 당겨 몸이 휙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돌려주면서 팔을 당기는 거죠. 그때는 몸이 회전하는 동체 근육을 팔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체 근육만 물에 가만히 있는데 매번 몸을 이렇게 비튼다고 해서 나가지 않죠. 이렇게 팔다리 다 묶어 놓고 무릎 관절 못 쓰게 해놓고 몸 비틀어 보십시오. 앞으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만 요게 팔을 이용해서 할 때는 몸의 회전력을 여기 저항하면서 앞으로 당길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몸의 체중을 그러니까 몸의 체중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발생한 힘이 체중에 전달되는 거를 체중에 버티면서 이 힘이 다시 역작용으로 여기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코어를 잡는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팔다리를 키킹할 때 말고 팔을 저을 때 몸에 롤링이 들어가면서 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효율이 증가된다는 내용은 코어를 잡는다는 표현이랑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늘 코어를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순수하게 배설이 너머리에 처지거나 유선형이 깨지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유선형이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의 유선형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누가 옆에서 사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자유형을 해서 앞으로 쭉 나갈 때 내가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선형이 어떤 형태인가를 본인이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대체로는 어깨가 위로 너무 솟아 있거나 손목이 위로 꺾여 있거나 배가 너무 있거나 하체가 너무 아래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